먼저 첫 번째 주제인 공공기관이란 무엇인가? 이 수업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건소와 병원,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런 질문형으로 학생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보건소는 안 가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여기다 넣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보았고요. 보건소와 병원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을 해본 뒤에 이렇게 패들렛에다가 적어보도록 패들렛을 넣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패들렛은 공통점을 왼쪽에 쭉 적고 차이점은 오른쪽에 적도록 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 생각을 여기에 적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도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패들렛은 선반형 패들렛이라고 부르고요. 이 선반형 패들렛을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또 다른 행을 추가해서 다른 주어진 조건에 맞는 의견을 수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서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지요. 가정에서 이렇게 학습을 한 후에 등교 후에는 이 생각을 토대로 공공기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수업을 전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병원이 공공기관의 성격을 띈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친숙한 동네 병원을 예를 들어서 동네 병원을 보건소와 비교하도록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공공기관의 개념을 정확히 하는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기관 찾기 학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공공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학습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을 했는데요. 디지털 교과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105쪽부터는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106쪽을 넘겨보면 여러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소방서, 도서관,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는 클릭을 하면 동영상으로 바로바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마무리 퀴즈가 있어서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VR, AR도 있고요. 학습지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로 105쪽부터 108쪽을 공부를 하고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익힌 후에 패들렛에 공공기관을 찾아서 지도 위에 표시해 보도록 안내를 해 보았습니다. 패들렛에 지도에 표시하는 방법을 이와 같이 안내를 했고요. 아래 보시면 패들렛을 모둠별로 나누어서 올려주었습니다. 한 학급에 학생 수가 많을 수도 있고요. 또 한 학생별로 많이 찾도록 하도록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모둠에 있는 학생마다
다른 기관을 찾아서 올리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1번 학생은 경찰서 찾기, 2번 학생은 보건소 찾기,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겠지요. 또 한 학생이 3개 이상 찾기, 아니면 한 모둠에서 20개 이상 찾기,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올려놓은 모습은 이런 형식으로 그 제목과 하는 일,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 위에 공공기관을 표시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걸 누르고요. 여기에다가 직접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도봉경찰서를 적어볼까요? 도봉경찰서를 적고 누르면 도봉경찰서라는 것이 있죠. 누르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주소는 지우고요. 도봉경찰서만 남겨두고 하는 일은 안전을 지켜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먼저 제국이 있네요. 여기 먼저 공공기관을 찾은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고 빨간 위치 표시를 끌어다가 내가 찾은 공공기관 위에 올려놓고 손을 떼면 됩니다. 그럼 여러 곳이 나오는데요. 하나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가 노원 우체국이라고 바꿔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노원 우체국. 하는 일은 택배를 붙일까요? 노원 우체국 실수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1모둠과 2모둠의 패들릿이 거의 형식이 똑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똑같은 것을 또 만드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만들어 놓은 패들릿 위에 보면 리메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메이크는 패들릿을 복사하는 것입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똑같은 형식의 패들릿을 여러 개 만들어서 모둠별로 올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찾기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고요. 동네의 문제점을 자유롭게 포스트로 적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 포스트에 보시면 학생들이 그림, 지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견과 함께 같이 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밑에 별이 그려져 있고 댓글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자, 학생들한테 이렇게 반응을 표시하게 하시려면요.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댓글에 체크를 하면 댓글이 생기고요. 반응에 여기 누르시면 반응 없음, 하트로 좋아요 표시, 엄지척, 투표, 별로 별 5개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최고 100점까지 점수로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하실 건지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친구들의 의견에 별점을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등교 후에는 친구들의 의견을 읽으면서 후속 활동을
이어갑니다. 후속 활동은 오른쪽 위에 있는 별 3개를 누르고 서식 변경을 눌러보겠습니다. 총 8개 중에서 현재 적용된 서식을 제외하고 7가지 서식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캔버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서식을 캔버스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학생들이 적어준 문제를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같은 문제는 같은 문제끼리 분류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옮겨지기는 하는데 다 같이 움직여져서 같은 것끼리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포스트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캔버스형입니다. 그래서 서식 변경에 캔버스형으로 바꿔주시고요. 포스트를 바꾸면 캔버스형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원하는 자리로 옮겨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화장실 문제니까 같은 문제죠. 여기는 길에 쓰레기가 많다는 문제, 역시 화장실 문제. 이거는 길거리가 지저분하다는 문제. 이거는 전등이 안 들어와서 공원 문제네, 공원 문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공원 문제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캔버스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유목화해서 같은 것을 같은 것끼리 묶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캔버스형으로 바꾸면 자, 포스트와 포스트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점 3개를 누르시고요. 포스트에 연결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와 연결할 수 있는 포스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연결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포스트와 이 포스트가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캔버스형에서는 이렇게 서로 관련이 있는 포스트끼리 화살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이것은 별로 관련이 없으므로 연결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다시 점 3개를 누르고요. 연결 끊기를 눌러주면 연결이 해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목화를 한 후에 학생들이 이 문제의 3가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 문제를 더 해결 방안을 찾고 싶은지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앞 길거리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친구는 1모둠, 또 상상 놀이터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친구들은 2모둠, 중년 어린이 공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친구들은 3모둠으로 선택을 하고 3모둠으로 모둠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문제의 실태와 원인 파악에서는 모둠을 이전 차시에서 3개로 나누었으므로 3모둠에 대해서 3개의 모둠에 대해서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태블릿을 제공합니다. 자, 이 모둠에 보시면 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학생들이 적은 후에 이렇게 캔버스형으로 해서 원인에 따라서 문제의 실태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묶기도 하고 연결을 한 활동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우리 지역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이것 역시 모둠별로 친구들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두 적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또 댓글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점수를 매겨줄 수도 있고요. 2모둠에서는 하트로 표시를 했고요. 3모둠에서는
엄지척으로 친구들의 의견에 반응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해결 방안. 지금까지 친구들이 적어준 해결 방안 중에서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적는 건데요. 이 문제 해결 방안 결정에서는 다른 형태의 태블릿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카톡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기 점 3개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업로드, 웹사이트에 링크를 올릴 수도 있고요.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사진 찍기, 동영상 올리기, 소리, 화면, 그림 그리기, 위치 지정, 또 다른 패들릿 올리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올리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들릿을 활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적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패들릿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